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의 문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너무나 뜻깊은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마지막 발표가 또 마지막 토론이 제일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앞에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차별성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시간 관리 앞에서 이렇게 조금 연장이 됐으면 제가 그걸 줄여야 되고, 또 앞에서 또 짧게 하셨으면 제가 늘려야 되는데, 앞에 그 우리 연사분들께서 너무 훌륭하게 시간을 다 맞춰주셔가지고 저는 25분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맞추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퇴근권도 보장, 우리 윤리 연구하면서 이 퇴근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출게요. 예, 저희는 그 키스티는 사실 여기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저희 디지털 사회 전략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AI, 뭐 디지털 신기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른 편에서는, 다른 연구실에서는 막 이렇게 지능 육성 이런 거 이제 연구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 역기능, 부정적 효과 이런 거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또는 예방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좀 어떻게 보면 막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특히 뭐 윤리 정책이라든가 신뢰성 정책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그 앞서 우리 연사님들께서도 발표를 많이 주셨는데요. AI 관련된 이제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윤리적 이슈를, 그러니까 뭐 그런 부정적 기능, 그런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 정부 단에서는 뭐 어떤 정책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한 다음에, 그럼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이슈입니다. 사진들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윤리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있으면 다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기 펜타곤, 미 국방부 건물이죠. 옆에 이제 폭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불이 나는 건데, 이거 가짜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사진입니다. 이게 SNS를 타고 막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공유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서 뉴욕 증시가 출렁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가운데 사진은요, 이것도 실제다 있었던 작년 5월인데요. 이거 중국 사례예요. 친구한테 영상 통화가 오는 거예요. 와서 누구야? 난데 지금 급해서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 좀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친구한테 영상 통화가 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면 했겠죠. 실질적으로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1.2억 정도를 아마 이렇게 피싱을 당했던, 이런 피싱 사기가 발생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헐리우드 작가 배우들의 동반 파업입니다. 왜 그랬느냐?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본도 쓰고, 그다음에 AI 막 영상 합성해가지고 뭐 영화 배우의 인물도 막 이렇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 자기 일들이 막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 맷 데이먼이 아마 유명한 배우죠. 주축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업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쪽에 다 아시는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올 초였어요. 저 가수 사진과 또 음란한 사진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또 유포가 돼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것들이 있고, 이 가운데도 그런 겁니다. 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음성인데요. 그 한참 경선이 있을 때 그 가짜 음성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음성이 돌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것도 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건데, 이제 또 대통령의 그런 허위 조작된 그런 영상이 돌기도 했었고요. 이것도 최근이죠. 작년 5월달에 그 오픈 AI에서 이제 야심차게 그 음성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 목소리가 아마 영화 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음성을 지원했던 게 요 배우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유사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또 어제 밤에 자료를 또 바꿨습니다. 이게 어제 또 기사가, 이 인공지능 윤리가 참 어려워요, 연구하기가.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막 이슈와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어제는 심지어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음성 서비스를 잠깐 일단 한 달 정도 뒤에 어쨌든 좀 더 보완 수정한다 이런 걸 좀 발표해서, 아마 지금은 이제 잠깐 중단되어 있고요. 한 달 뒤쯤에 다시 한번 출시를 한다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거 아니고 저희가 같이 이제 연구진에서 정리를 했던 이런 자료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윤리적인 이슈, 데이터 편향, 차별,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또 아까 우리 판사님 강조하셨던 인권 침해, 또 이런 선거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치적 혼란, 또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 기술적인 오남용, 그리고 또 안전성에 미흡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번이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사람에게 경제에, 또 산업에, 정치에, 문화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윤리적 이슈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연구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수의 뭐 국제기구의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 학자들 우려를 막 표명하고 있죠. 뭐 저기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IAEA에 견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좀 만드는 거에 대해 동참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있고요. 뭐 여러 국가별로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석학들이죠. 예, 여기 오늘 연사분들도 다 전문가이신데 여기는 이제 뭐 워낙 제프리 힌튼 교수나 하라리, 그다음에 러셀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그런 인공지능의 그런 위험성, 잠재적 위험, 그런 역기능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신뢰 강화를 정말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됐긴 했지만 그런 기술의 혜택 그런 것과 그다음에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윤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잠재적 위험성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쓰지 않을 거냐라는 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 중단이거나 아예 전면 금지가 아닌 최소한의 그런 규제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윤리적 접근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 개정이 경직된 그런 경성적인 그런 접근으로 있으면은 이런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당장 또 무슨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몰라요. 이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런 아까 수기,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 있잖아. 이거를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졌을 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이런 분들에서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기술 수준,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수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연성적인 접근이 맞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자율 규제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 그리고 공공, 그리고 또 뭐 기업, 시민단체 이런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를 주요 이제 정부 정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3단계로 좀 구분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1단계는 윤리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이렇게 방향성으로 가자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범국가 차원의 대한민국 윤리 기준 3대 원칙, 10대 핵심 요건 이런 것들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네스코, OECD, EU 뭐 주요 국가들 다 그 19년, 18년, 20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서 방향성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들에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율점검표라든가 개발 안내서라든가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나중에 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이거 한 2022년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발짝 더 규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니까 입법 쪽으로 좀 이제 논의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나중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최종 승인을 받은 그런 흐름이고요. 우리도 아까 우리 판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본 법안 21대에게는 다 이제 폐기가 됐고 지금 현재 어제 날짜였네요. 그러니까 4개 정도가 다시 한번 상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그런 영향을 봐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AI 신뢰성 검증 체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 뒤로 가면 여기입니까?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2020년에 그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그냥 그 기반 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3대 원칙, 10대 핵심 요건, 최상위 가치는 휴머니티 인간성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21년, 22년, 23년, 24년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같아요. 이렇게 자율규율 체계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 두 번째가 합리적 관리 체계입니다. 자율규제 체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제도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리 방안 이런 부정적 기능이 나왔을 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요거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점검표도 어떻게 보면 기업, 개발자에 대해 조금 더 포커싱을 둬서 거기를 조금 규제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AI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 단에서도 이런 윤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점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요. 초중고 윤리 교육 컨텐츠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 대상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해는 개발자, 연구자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인간성을 가장 최상위로 했던 그 윤리 기준이 되겠고요. 존엄성, 공공선, 한목적성이 되겠고요. 인권 보장부터 쭉 10가지 투명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2020년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제 그것들을 쭉 구체화하기 위한 이제 정책들이 이제 계속 기본 계획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5월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목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신뢰 있는 사회, 안전한 사이버 국가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정책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2003년 작년 9월이었죠.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뭐 AI 아까 뭐 리터러시 이런 거 말씀도 잠깐 드렸긴 했는데 AI 문해력 제고라든가 윤리 신뢰성 강화하는 측면에 또 포커싱을 둬서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판사님도 권리장점 말씀 주셨죠. 뭐 이런 와중에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달한다라는 이제 고민이 정부 차원에서는 좀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면 기존의 법제도라든가 아니면 문화 이런 걸로 해결하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또 기업의 혁신 이런 것들을 조금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자유 권리, 공정한 접근, 안전 신뢰, 디지털 혁신, 인류 후생 뭐 이런 가치를 좀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문항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건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쯤에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 확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지난 4월에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AI G3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목표는 AI 관련돼서는 G3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가장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AI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혁신, 성장 전략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특히 뭐 여기서도 뭐 활용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윤리 확보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2주 뒤에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또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AI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혁신, 육성, 지능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 AI 윤리 규범을 선도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정부 정책의 AI 관련된 정책의 한 편에는 역시 AI 윤리, AI 신뢰성, AI 안전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포함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천 수단으로서 윤리 기준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서 요구를 해서 윤리 실천 방향 동의하는데 그것들을 정말 이 현장에서 아니면 리서치하면서 아니면 개발하면서 볼 수 있는 자율점검표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좀 만들어면서 같이 기업들과 같이 협업도 하고요. 애초에는 이제 공통 문항만 만들었더니 또 도메인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문항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좀 분할을 나눠 가지고요. 챗봇,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라이팅, 장문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 같은 경우 채용 분야의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후속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선정되면 다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천 수단, 함정 관리 체계 수단으로서 이제 윤리 영향 평가입니다.
목적은요. 이건 규제라고 보시면은 좀 오해스러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는 게 기업들의 뭐 서비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군, AI 챗봇군이면 AI 챗봇군, AI 뭐 의료 부분이면 의료 섹터 이쪽을 보고요. 시행 주체는 정부 주도, 물론 이제 저희 국책 연구기관과 이제 정부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요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윤리 기준 그 10대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서비스 A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서비스군이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부정적 영향만 보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는 이렇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갈 것 같은데요. 이 평가 대상이 선정이 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하면 이제 이 영역을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쪽 이 AI 정책이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해가 되는 그룹이 있고 이가 되는 그룹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정부터 되게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런 시의성이라든가 또 이슈가 있는 대상을 해야지 이게 정책으로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러 대국민 의식 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포함을 해가지고 좀 정말 필요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기초 분석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단계가 본격적인 영향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특정 AI 서비스군에 이런 긍정적 영향이 있고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이것들을 개발하는 기업 또 이것들을 이용하는 국민, 이용자 또 이것들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는 공공 모두 다 좀 참고를 해서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목적이 좀 더 있고요. 또 이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정책 지원을 하겠죠. 관리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완화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하려는 정책 보고서를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재 이게 이제 1차 연도에는 저희가 이제 초중고 한글판만 만들었고요. 이제 작년에는 또 이제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유네스코나 뭐 이런 국제 기구에서도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게 윤리 교육을 이렇게 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례들을. 그래서 이런 측면에 해가지고 이제 영문화를 해가지고 지금 다 같이 배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일반인 대상, 성인, 대학생, 뭐 일반인 대상으로 한 교재가 되겠고요. 뭐 또 이제 거버넌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2022년부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 또 시민사회, 학계도 뭐 인문사회 또 공학, 이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정책적 논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회의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한 뭐 4, 5년 동안 계속 연구했던 그런 연구 자료들 아니면 또 해외 뭐 연구소에서 했었던 그런 보고서들, 국내에 나왔던 보고서들을 뭐 이런 것들 다 총망라해서 여기 ai.kist.r.kr입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보시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들어와 보시면 많은 자료들, 그다음 논의됐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인공지능 윤리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인 거 있을 테니까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난달 뭐 한 달 됐네요 벌써. AI 서울 정상회의가 있었었죠. 거기서 이제 그 전에가 이제 블래치리 선언이라고 있었고 저희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울 선언, 서울 의향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고요. 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안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안전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서 혁신 그리고 포용이라는 그런 키워드까지 같이 가져가게 됐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앞서 우리 연사님께서도 발표 자료도 많이 있었지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기 미넨 안보회의에서 저기 기업들이 같이 약속한 이런 거죠. 사실 뭐 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가 뭐 전지구 차원에서 글로벌 뭐 슈퍼 저기 선거에 아마 50여 개 국가가 선거가 있었다. 우리는 이미 지났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선거 과정에 민주적 절차 과정에 이렇게 AI를 부정적으로 악용해서 쓰지 않겠다.
하는 뭐 이런 협약을 했던 거고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AI 레드라인에 관한 합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힌튼 교수나 러셀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뭐 자기 복제하면서도 진화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합의했던 이런 거고요. 아까 우리 윤 박사님 발표에도 유엔 결의안 채택이 됐죠. 여기서 이제 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지속 가능한 거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키워드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엔에서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되게 강조를 했고, 또 이제 지역 간 격차, 국가 간 격차, 그다음에 국가 안에서도 인종 간 격차, 이런 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면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활용되고 개발되어야 된다를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뭐 문건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제 이거 연구를 하면서 봤는데,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에요. AI, 모듈 위한 AI, 뭐 책임 있는 AI, 포용적인 AI. 그런데 이게 이제 요 흐름이 이제 화살표를 지금 그려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AI에 대한 신뢰로 갔다가 또 AI 윤리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또 하나 더 가서 AI 세이프티, 뭐 안전, 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아직 뭐 논쟁적입니다. 이건 저희 연구하면서 이제 이렇지 않을까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AI 윤리가 가장 이렇게 기반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윤리적 고려도 들어가고 철학, 사회적 담론, 가치 규범들이 다 이렇게 포섭돼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신뢰성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접근, 기술적인 어프로치가 좀 가장 강조가 되고 있고요. 공학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가 정말 이 AI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아서 쓸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윤리 개념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안전성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뭐 서울 정상회의라든가 아니면 블래치리 선언에서도 논의가 됐듯이 안전한 사용 환경, 인간에게 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되려면 어쨌든 이게 이제 신뢰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이제 안전하게 돼야 되는 것. 특히 신체, 생명, 재산 뭐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조금 더 좁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이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런 윤리적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간의 그런 이슈를 뭐 긍정적 효과는 촉진하거나, 그다음에 또 부정적 이런 영향은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이제 노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27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첫 번째, 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되게 압축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권리장전, 뭐 확보 추진 계획, 이런 다양한 정부 정책 계획들이 나왔잖아요. 이 추진 계획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뭐 실천 방안들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율점검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확산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문제는 이게 자율점검표잖아요. 근데 기업들한테 강제로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자율점검표가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는 자율점검이 말이 안 되니까, 이것들은 이제 기업이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체계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들고요. 아까 판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산업 육성 규제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지금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틀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 단에서도 당연히 보호하는 뭐가 최소한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법 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 진입 비용이랑 규제 비용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규제 비용이 너무 높아 버리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뭐 EU AI 액트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 유네스코에서 말했던 AI 권고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OECD에서도 새롭게 나왔었죠. 저기 정의도 생성 AI 포함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떻게 거기에 이제 잘 대응하면서 거기에 맞게 갈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 기업, 또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데, 그리고 뭐 해외 판로라든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윤리영향평가 시범 적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규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환기 이런 이슈가 있다에 대해서 좀 더 좀 이게 이제 올해가 작년에 프레임워크 개발이 됐고 올해가 시범 적용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논의가 좀 여기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윤리, 신뢰성, 안전정책, 거버넌스 상임인데요. 사실 AI는 뭐 특정 부처 한 부처에만 돼 있는 건 아니고 한 기업에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별로 아니면 섹터별로 도메인별로 이렇게 막 AI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정책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은 이제 약간 종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맞춰서 한 방향성. 예를 들면 아까처럼 윤리 기준이라는 게 큰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3대 원칙, 10대 핵심 요건. 거기에 맞춰서 아까 그 국방부 같은 경우에 국방도 이렇게 인용을 해주셔서 말씀 주셨는데 그 전체적인 틀에서 국방 영역에 특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법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뭐 형사, 사법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특화돼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얼라이먼트 이렇게 맞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경고성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투명성 이렇게 막 서로 하면 이게 국민 입장에서도 혼동스럽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뭐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시간이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 윤리교육 AI 리터러시 강화인데 이거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예전에도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논의들은 정말 많았어요. 아까 접근도 많이 나왔지만 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거에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활용하는 능력 했는데 이제는 AI 리터러시로 가면은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하고는 조금 더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어떤 나에 대한 결과, 처분, 그 서비스가 이게 맞아? 이게 좀 그런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함양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이거 사례인데요. 제가 다른 뭐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그 챗GPT 4한테 이제 최신에 나온 거죠. 좀 우리나라 공무원을 좀 그려줘라고 했어요. 6번을 했어요. 6번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딱 남산타워가 보이고 태극기가 보이고 경찰복을 입은 공무원이 거기서 이제 딱 일하는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그려주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데 좀 다르게 했더니 한복을 입고 남산타워는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타자기를 치고 있는 타자기입니다. 타자기 그런 공무원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이것도 아닌데 좀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괜찮은 그림이 나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조금 더 저는 행정학 전공이라서 약간 직렬을 좀 구분해서 한번 일반 행정직, 전산직, 민원 대응 이렇게 했더니 알맞게 되게 그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요. 남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림 그려준 공무원들이. 이게 맞나? 물론 제가 일반화돼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밖에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10번, 60번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왜 이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성비는 못 찾아봤긴 했지만 적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 막 그런 사례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의사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화이트 저기 백인의 뭐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환경미화 이런 거 하면 또 특정 인종을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그림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바르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장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1분을 더 써서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어제 저 4OA 때 그려줬어요. 제가 원래 다른 그림 쓰는데 한번 해봤는데 인공지능의 그런 그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인공지능 일상화되고 있고요. 이거 어쨌든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이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또 국민 신뢰 담보할 수 있도록요. 지능, 규제 이렇게 막 양반 나눈 이분법적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인공지능 기술 속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산업 성장 위축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로서 그런 균형 잡힌 인공지능 윤리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